학교폭력으로 신고당했다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김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대처법 두 번째 시간,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을 때 그 시기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를 포크레인으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글로리죠. 글로리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연진이 그때 고등학교 때 제대로 피해자에게 사과했더라면 이 상황이 처하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 폭력 신고 당했다면 꼭 해야 할 5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중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몰려다니던 친구 중 한 명이 다른 친구들한테 저와 제 친구들 욕을 했고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계속 참다가 몇 번이나 경고를 줬는데도 이상한 행동을 계속하길래 제가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렇게 세게 찬 것도 아닌데 쓰러지더니 엉엉 울고 학교폭력으로 저를 신고했어요.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됐나요? 이런 경우 많죠. 지금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안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발로 찬 학생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은 폭행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그 상대 아이가 내 욕을 다른 친구들한테 하고 다니면 되게 속상하고 배신감이 느껴지잖아요. 나는 걔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걔는 뒤에서 내 뒷담화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그 친구한테 말로 나 되게 네가 내 뒤에서 뒷담화 하는 거 되게 기분 나빴어,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사실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발로 찬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그럼 상대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학생이 싫으면 그냥 안 보면 되는 거지 왜 다른 학생들에게 그 학생의 욕을 하고 다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학교폭력에서 말하는 언어폭력에 해당하거든요. 모욕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 다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례에서는 지금 발로 찬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금 신고가 됐고, 또 말로 가해를 하는 것과 행동으로 가해를 하는 것의 경중을 따지면 신체적인 가해가 좀 더 큰 가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해를 한 것은 어쨌든 원인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상대방에게 발로 차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교폭력이라고 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5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라.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했다고 어떻게 알아요? 담임쌤한테 연락이 오죠. 가해 학생 이름을 우리가 연진이라고 합시다. 어머니 연진이가 동은이한테 발로 찼대요. 그래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 라고 전화를 했어요. 연진이한테 연진이 엄마가 물어보겠죠. 연진아, 너가 정말로 동은이 발로 찼니? 라고 하면은 사실대로 줄줄줄줄 이야기하는 연진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연진이는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자인 경우,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 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걔가 너무 예민하게, 되게 평소에도 예민한 아이인데 예민하게 구네 라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만히 있어 버리면 이건 진짜 극단의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우리 아이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 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자세하게 물어보고, 괜찮아, 너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을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해봐 라고 하면서 아이가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야기를 충분히 듣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발로 찬 거는 잘못했는데 걔가 잘못했네. 걔가 먼저 우리 딸 뒷담화를 하고 다니니까 우리 딸이 화가 나서 때린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는 걔가 더 잘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부모도 화가 나가지고 나도 우리 아이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겠다 이렇게 극단으로 하게 되면 진짜 상황이 완전 복잡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객관적으로 들어보고 판단하라. 그래서 학교폭력인지 아닌지를 면밀하게 판단을 하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선생님을 통해 피해 학생 부모님의 연락처를 확인하라. 선생님, 우리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우리 아이가 동훈이 발로 찬 거는 잘못이고 제가 동훈이 부모님한테 전화 드려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으니 동훈이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연락처가 확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이 동훈이 엄마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저는요 그 엄마랑 통화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제 연락처 알려주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이 거기서 멈추어요. 이 멈추면 또 상황이 악화됩니다. 그러면 사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를 통해서 부모님의 사과 편지와 그 다음에 아이의 사과 편지를 써서 선생님한테 그 사과 편지를 제출하게 한 다음에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제가 오늘 아이 편에 제 사과문과 아이의 사과문을 줬으니 동훈이와 동훈이 부모님한테 꼭 전달 좀 해주십시오. 제 연락처를 드릴 테니 제 연락처를 그쪽에 전달해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꼭 전화 드리고 싶으니 다시 한번 연락처 줘도 되는지 물어봐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과를 해야 된다 라고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무조건 납작 엎드려 사과하라. 제일 어려운 게 진정성 있는 사과. 이게 정말 어려워하세요. 피해 학생도 가해 학생도 맨날 진정성 있는 사과를 못 받았다. 나는 진정 있게 사과를 했는데 왜 사과를 안 받아주냐. 이 진정성이 뭔가를 가지고 정말 입장차가 크거든요. 피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 부모 입장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는 사실은 진짜 납작 엎드리는 것이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하는 거예요. 고개를 조아리고 허리도 구부리고 할 수 있으면 무릎까지 꿇을 정도의 각오로 하는 게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부모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사과를 해야 좀 마음이 누그러지십니다. 어떤 부모님, 이제 피해 학생 부모님께서는 정말 험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얘를 어떻게 키우셨길래 얘가 이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까지 되게 심한 발언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모님들은 너무 말이 심하시는 게 아니냐 라고 하면서 또 막 싸우기도 해요.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가해 학생은 나는 무조건 의리다.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감수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어떤 말을 듣더라도 다 참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제가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납작 엎드려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합의할 수 있으면 반드시 합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무조건 심의위원회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한 다음에 이게 이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충분한 사과가 이루어지고 피해 학생 측에서 더 이상 나는 학교폭력으로 진행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면은 학교 차원에서 학교장 자체 종결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피해 학생 부모님한테 충분한 사과를 통해서 더 이상 우리 아이가 재발하는 일은 없을 테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 학생 부모가 그럼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 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이니 그 아이들이 모두 다 건강하게 잘 성장하면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학교폭력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학교장 자체 종결로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 다시는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이 교육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와 수시로 잘 대화하고 아이가 오늘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학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충분히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 관찰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